자, 이번 시간에는 스텝 3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 접해본 학생들은 보명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거는 논리적인, 자, 다시 논리적으로 판단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논리적인 판단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모순을 찾아내거나 의견 충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의견 충돌이라는 말은 4명이 이렇게 의견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충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여기는 이 문제는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한 명의 진술만이 참인 경우의 범인을 찾고, 또 다른 문제, 한 명의 진술만이 거짓인 경우의 범인을 찾는 겁니다. 이때 범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그나마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표를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이 표의 뜻은 이렇습니다. 좀 옮겨서. 자, 한 명만 참이라고 했죠. 요 경우 보는 겁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입니다. 한 명만 참이기 때문에 콕 찍어서 A만 참이다. 이렇게. 그걸 동그라미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A만 참인 경우. 그러면 A가 참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로 쭉 한번 읽어볼까요? C가 범인이다. 오케이. C가 범인이에요. 그 다음. 그럼 얘는 거짓이죠.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범인이다 라고 읽어야 되겠죠. 아, 그럼 B는 범인이겠네. 아이고. 근데 한 명만 범인이에요. 이미 A가 참이다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범인이 2명 나왔습니다.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A가 참이다라는 전제는 잘못된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B가 참이라고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읽어주는 겁니다. 자, B가 참이에요.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죠? 얘만 참입니다. 자, C가 범인이래요. 이게 거짓이죠. 그럼 C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나는 범인이 아니다. 아, 이게 참이래요. 그럼 B는 범인이 아닙니다. 되겠죠? 그 다음 D가 범인이다. 이게 지금 거짓인 거죠. 그러면 D는 범인이 아니겠네요. 그죠? 거짓이니까. C는 거짓말을 했다. 뭐라고요? 자, 잘 보세요. 방금 여기 이렇게 할 때, 꽃표 칠 때 얘가 거짓말을 했다 라고 봤죠. 그런데 D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C가 거짓말했다 라는 말은 이거의 부정은 C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다시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이 범인이 누군지 보는 게 아니라 요 B가 참인 경우는 이래 보는 겁니다. C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D의 주장을 따라 보면은 C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입니다. 그 말은 C는 진실을 말한 거죠. 아니, 여기서 C가 거짓이라면서요. 근데 D의 말을 보니까 C는 진실이라면서요. 모순이 생기죠. 누가 범인인지를 떠나서, 그죠? C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D가 거짓이라고 봤더니 C는 진실을 말하고 있대요.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닙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겁니다. C가 진실을 말할 경우. 그럼 얘는 거짓입니다. 그죠? C가 범인이다.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C는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이 아니고, 그 다음 얘도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범인이 아니다. 그럼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범인이다라는 고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C. D가 범인이다. 이게 참이죠. 그죠? C가 참인 경우니까 D가 범인이다. 참이에요. 그럼 D 범인이라고? 범인이 2명이 나왔네요. 이 말에 모순이 생깁니다. 이 경우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그러면 당연히 D가 참인 경우가 맞겠죠. 자, D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얘 거짓이죠.
그죠? D만 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C가 범인이다. 그럼 C가 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 거짓이죠. 그러면 나는 범인이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B가 범인이에요. 그 다음에 D가 범인이다. D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니까. 그죠? 그러면 C는 거짓말을 했다. 이게 참이죠. 아,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럼 A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한 명의 진술만이 참인 경우에 범인은 누굽니까? B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표를 그려서 차근차근 따라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는 한 명의 진술만이 거짓인 경우예요. 그러면 A만 거짓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A만 거짓. 자, 얘가 거짓이에요. C가 범인이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C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C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범인이 아니다. 좋아요. 나는 범인이 아니다. D가 범인이다. D가 범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C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에이? 아니, 이게 진실이라면서요, 이게. 그죠? 진실인데 이것도 진실이에요. 그럼 두 사람의 의견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 B가 거짓말한다고 볼까요? 자, B가 거짓말하면 얘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C가 범인이다. 오케이, C가 범인이래요. 그 다음 얘가 거짓이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범인이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아이고, 벌써 모순이 생겼네요. 범인이 두 명이 돼버리죠. 안 됩니다. 여기 모순이 생겨요. 자, 그러면 C가 범인이 아닌 경우 볼까요? 자, C가 범인이 C가 거짓이에요. C가 거짓. 그럼 얘는 진실입니다. A, B, D는. 자, C가 범인이다. 진실. 오케이. C가 범인. 그 다음, 아이고, C가 범인. 그 다음, 나는 범인이 아니다. 진실이죠. 오케이. B는 범인이 아닙니다. 얘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범인이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D가 범인이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D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C는 거짓말했다. 이게 거짓입니다. 얘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얘는 거짓이에요. 그럼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C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 더 시켜주는 거죠. 아,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순이 없죠.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C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범인은 C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의 범인은 B고 이 경우의 범인은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조금 처음 해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표를 그려서 차근차근 한번 메꿔 가보세요.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순이 생긴다거나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 우리가 요 C와 D가 말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생겼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 가져왔습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자, 여기 보시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고 그때 참인 말을 한 지도자는 링컨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같이 풀어볼까요? 풀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표를 그리는 게 편합니다. 앞 글자만 따왔습니다. 나폴레옹, 메가더, 세종대왕, 링컨, 징기스칸. 자, 보시면은 한 명의 말만 참이다라고 돼 있죠. 한 명의 말만 참이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한 명뿐이다. 되겠죠? 앞에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은 나폴레옹이 참인 경우. 자, 나폴레옹이 참인 경우. 자, 나폴레옹이 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가장 훌륭하다. 좋아요. 그럼 나폴레옹이 제일 훌륭하대요. 그 다음 메가더, 링컨이 가장 훌륭하다. 이 거짓이죠. 얘가 참이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링컨이 가장 훌륭하다는 말이 거짓이죠.
그러면은 훌륭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링컨 꼽혀. 그 다음 세종대왕 나는 가장 훌륭하지 못했다.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훌륭했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가장 훌륭했답니다. 아이고 벌써 모순이 생겼죠. 훌륭한 사람이 2명 나왔습니다. 한 명뿐이에요. 그럼 나폴레옹이 참이다라는 이 가정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메가더가 참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참이에요. 그럼 얘들은 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자, 나폴레옹 내가 가장 훌륭하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링컨이 가장 훌륭하다. 좋아요. 링컨이 가장 훌륭하대요. 그 다음 세종대왕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가장 훌륭하지 못했다.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훌륭했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아이고 또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얘는 탈락. 그 다음 세종대왕이 진실을 말했다라고 볼까요? 자, 세종대왕이 진실을 말을 했다 가정하면은 얘들은 다 거짓입니다. 얘만 참 거짓. 이게 역사적인 인물들 놔두고 얘 쟤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 보세요. 진실을 말했고 이 거짓을 말했어요. 내가 가장 훌륭하대요. 그럼 나는 가장 훌륭하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말이니까 나폴레옹 꼽혀 쳐야 되겠죠. 그 다음 얘도 거짓이에요. 링컨이 가장 훌륭하다. 이 거짓입니다. 그럼 가장 훌륭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겠죠. 링컨에 대한 이야기 거짓. 그 다음 세종대왕 나는 가장 훌륭하지 못했다. 뭐 좋아요. 가장 훌륭하지 못했다. 그럼 얘 거짓이죠. 링컨은 거짓입니다. 얘만 참이에요. 링컨 거짓. 징기스칸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진실을 말한다 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순이 생기죠? 아닙니다. 방금 말 이해되셨나요? 다시 세종대왕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은 징기스칸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읽을 때 징기스칸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세종대왕만 진실을 말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죠. 다음 그럼 링컨이 진실을 말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만 진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훌륭하다.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훌륭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나폴레옹. 그 다음 메가더 링컨이 가장 훌륭하다. 이게 거짓이죠. 링컨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세종대왕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가장 훌륭하지 못했다.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훌륭했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링컨이 지금 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징기스칸은 거짓말을 한다. 그렇죠. 그럼 징기스칸이 거짓이라고 보면은 링컨이 가장 훌륭하다.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링컨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세종대왕이고 참인 말을 하는 지도자는 링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연습하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풀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쉬운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뒤집어야 되는 카드는 총 4장입니다. 4장은 0, 6, Q, R 이렇게 뒤져봐야 됩니다. 되겠죠?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카드의 한쪽 면에 음이 아닌 정수가 적혀 있으면 다른 쪽 면에는 대문자가 적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카드 한쪽 면에 음이 아닌 정수가 적혀 있으면 다른 쪽 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참이래요. 그죠?
이 말이 참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뒤집어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음이 아닌 정수가 적혀 있으면 다른 쪽면에 대문자가 적혀 있대요. 그러면 확인해 보려고 하면 음이 아닌 정수를 뒤집어 봐야 되겠죠. 실제로 대문자가 적혀 있는지. 그럼 음이 아닌 정수는 뭐 있죠? 0, 6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장을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말이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이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 돼야 됩니다. 그럼 대우는 뭐죠? 한쪽 면에 그죠? 대문자의 부정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가 적혀 있으면 다른 한쪽 면에는 뭐죠? 음이 아닌 정수의 반대말은 뭐죠? 음수죠. 그죠? 그러면은 소문자가 적혀 있는 면을 뒤집어 봐야 되겠죠. 소문자는 뭐죠? Q와 R입니다. 총 4장을 뒤집어 봐야 돼요. 간단한 문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자, 이렇다.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이렇게 해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자, 식을 변형해서 만약에 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왠지 요거의 최대값 a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왠지 제곱되어 있고 1차가 보이죠. 그러니까 a의 최대값 구할 때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x 앞에 개수를 1, y 앞에 개수를 1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상 1제곱 1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x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자,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보이죠? 자, 만약에 이 식을 이렇게 적어버린다면 요거 2죠? 2니까 이렇게 적어버린다면 2 곱하기 2라고 적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얘 대신에 2를 넣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죠.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얘를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고 결국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4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에를 지워버리고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x 더하기 y 최대값이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a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방식으로 부등식을 연결시켜서 풀어보라 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제곱의 합이 보이죠? 제곱의 합이 보이니까 곱이 보이죠? 그럼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상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루트 x제곱 y제곱 이렇게 이때 이쪽을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2xy 아닙니다. 절대값 xy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여기 양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실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처음에 풀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어 있는데 만약 얘 대신에 2라고 생각을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 이제 중간에 걸 지워버리고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약분시켜주게 되면 절대값 x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테고 결론적으로 xy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b의 최소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제곱에서 더하는 거니까 답은 5가 돼야 되겠죠. 이게 식으로 푸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한 번씩 설명드렸는데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이용하려고 하면 예전 교육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죠. 이걸 우리는 이 설명을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이걸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걸 그래프상에 표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원이 있고 XY축이 지나갈 거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등호면은 원이 됩니다.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부등식이 돼버리게 되면 작거나 같으면은 이 원 안쪽에 있는 원 위의 점과 원 안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되겠죠? 이때 x 더하기 y가 a래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a다. 이때 a의 정체는 뭐죠? 플러스 a가 되면서 a의 정체는 y 절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직선이 지나갈 텐데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 직선은 이 영역 안을 지나야 됩니다.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값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탁 걸려야 되겠죠. 접할 때 그때 여기 그때 여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y절편.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45도짜리죠. 요게 지금 45도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2죠. 중심에서 이렇게 꺼버리게 되면 루트 2,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가 나오는 겁니다. 답이 똑같죠? 그럼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2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다음 얘는 뭔가요? 얘는 x로 나눠버리게 되면 y는 x분의 b가 되겠죠. y는 x분의 b. 자, 이 b의 정체가 뭐죠? b의 정체는 이게 지금 유리함수인데 b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양쪽으로 뻗어나가죠. 그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뻗어나갑니다. 근데 지금 b의 최소값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b가 양수이지는 않겠죠. 음수인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점근선이 xy축인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최소가 되려고 하면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크면 되겠죠. 그럼 이거보다는 더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다 여기 탁 걸려야 됩니다. 어떨 때? 접할 때. 그럼 이쪽도 쭉 가다가 접할 때 그 상황이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똑같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2죠. 그죠? 요렇게 선을 내려보게 되면은 요게 루트 2입니다. 그럼 얘 얼마죠? 1이겠죠. 요 길이가. 요것도 1입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1,-1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리함수가 1,-1을 지날 때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b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겠죠. 최소값은. 그러면 최대값은 이렇게 그려질 때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요거는 1,1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요거는 그냥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좋겠죠.